재료 역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약간 그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폴스를 다루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복잡한 공식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학부 과정 때 배울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학이라는 거 이걸 보면은 이게 나온 그 역사도 길고 그렇죠? 기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특히 재료 역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다 많다. 어려운 게 많아. 그래가지고 배울 때도 어려운 게 많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뭐 역악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사시험, 자, 기사시험이라는 어떤 리미트 아니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풀 줄 알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주로 여기에 맞춰서 키포인트를 여기 본론 전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재료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계에 쓰여지는 이 공학 원리를 기계 설계에 응용하는 그런 공학의 한 분야를 공업 역학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공업 역학의 원리를 기계 설계 응용하는 바로 그 공학의 한 분야인데 이 공업 역학은요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 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 3대 역학, 5대 역학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공업 역학적인 개념에서 일단 요거를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고체를 다루는 건데 강체 역학 이거 리지드 바디라는 얘기죠. 강체 역학 대상물이 바로 강체다는 것은 리지드 바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체 역학을 다루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역학하고 동역학이죠. 동역학을 또 깊게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달린다. 진동이 오고 여러 가지 뭐 소음 진동 같이 막 다루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리지드 바디라는 걸 가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변형체. 자, 변형체 역학이 있습니다. 변형체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에 약간 변형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디포머블 바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체라는 건 변형이라는 거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있죠. 탄성 변형, 소성 변형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 다루는 키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재료 역학.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일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두면서 이걸 또 지금 재료 역학이라는 것은 메케닉스 오브 머티리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 고체 역학 개념으로 이렇게 똑같이 유사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 역학에서 강체 역학, 변형체 역학 또 하나는 이 고체가 아닌 유체를 다루는 유체 역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1번, 2번, 3번. 자, 이러한 개념을 이제 가지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거 자체는 역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힘,
예, 이 force, 이 힘의 작용, 힘의 작용, 그리고 힘의 작용의 어떤 물체의 거동을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발전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게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잘 지었는지 어떻게 부셔졌는지 성수대교 사건, 상품 백화점 사건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역학적인 개념의 어떤 뭐랄까 좀 그때는 좀 설계 자체가 좀 상당히 그 사기당한 오바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이프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설계적으로도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재료 역학인데 재료 역학은요 처음에 머티리얼, 그러니까 메커닉스 오브 머티리얼 이런 개념보다는 뭐냐면은 메카닉스라는 이제 역학으로 가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스트렝스라는 개념, 스트렝스 오브 머티리얼, 그 재료의 강도가 어떻지 이렇게 하면 출발이 된 것이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인장 시험이라는 게 있죠. 인장 당기는 거죠. 인장 텐샤일인데 이게 당겨서 봤더니 언제 끊어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만한 길이하고 예를 들자면은 같은 직경에 좀 더 긴 길을 당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기는데 실제로 이제 잘 당겨서 잘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사실 인장시편은 이렇게 만들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냥 당겨봤단 말이야. 그분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양반이 세계 최초로 이제 인장 시험을 했던 양반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뭐 미술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이 무기, 군사 그런 쪽 기술자였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죠. 그런데 해봤더니 같은 절에 같은 직경에 길이만 달랐는데 얘도 똑같이 처음에 이런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근데 얘가 더 먼저 파손이 되더라. 봤더니 그 이유가 이 안에 결함, 그죠? 결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더 그쵸 파손되기에 더 어떤 그런 게 더 많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강도적인 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오브 머티리얼스가 바로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재료 자체 강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카닉스 그죠? 메카닉스라는 그런 역학 개념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한 개념 가면은 조직에까지도 간단 말이죠. 근데 더 매크로한 개념 가면 뭐 건축 이런 개념도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기계니까 우리가 기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최초에 이렇게 제가 기계전 얘기 하기 전에도 이 건축에 대한 거는 더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역사로 볼 때는 뭐 그런 지점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료 역학 다루는데 재료 역학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랬는데 뭘 줬다. 로드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부에서 힘, 그죠? 이 외부의 힘, 외력이 작용하는데 이 물체에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게 로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로드를 준 게 아니고 얘가 사실 로드를 받은 거죠. 여기서는 그냥 주기만 아무 생각 없이 줬다. 하중
자, 얘가 로드를 받으면 자, 여기서 로드 줬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또 받는 게 있어. 얘가 내력에서 여기서 저항하려고 힘이 들어가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부 압력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라는 게 생기죠. 아, 스트레스 받아. 사실 그게 재료공학에서 다 나온 거죠. 스트레스, 재료학학.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뭐요?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스트레인, 스트레인. 그래서 이거는 변형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받는다,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응력. 그러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 사이에 바로 변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변이.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그래서 이 재력학은 바로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변이 이것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계의 관계 여기서 항상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로 요것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설계 반영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도 알아보고 뭐 개발도 하고 이런 것을 응용하는 학문이 바로 재료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학에는 세 가지의 그 기본 원리, 3대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의 3대 그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역학의 3대 원리.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형을 얘기를 합니다. 평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요. 평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좀 위험해지겠죠. 인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가령 어떤 노인네가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바로 평형 그 균형 감각이 잃기 때문에 바로 뭐 안 좋은 그 아픈 곳에 증세가 나타나면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외력을 줘도 평형하려고 하는 그 반력이 생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힘의 평형에서 바로 힘의 평형인 거죠. 힘의 평형. 그래서 바로 힘, 폴스, 평형 방정식이다 그랬고요. 시그마 F는 제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받는 힘이 있고요. 회전 토르크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토크 제로 또는 뭐 모멘트 제로도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힘을 받았을 때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힘을 받았을 때 그 어떤 관계 있죠. 힘과 변형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힘과 변형의 관계.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 힘과 변형의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힘이 생기면은 바로 그 관계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힘이 로드가 되는 거죠. 로드가 주어지면은 스트레스가 주어져서 바로 여기서 스트레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통 시그마 이렇게 쓴단 말이죠. 시그마. 자,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죠? 탄성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요거는 변형률. 이는 입실론은 바로 스트레인입니다. 변형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힘과 변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있죠. 이거 응력. 자, 응력을 어떻게 쓰냐면은 응력은 자, 단면적을 보통 A로 씁니다. A분의 P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P는 뭐냐면은 이 P가 파워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힘을 줄 때
어떤 단면에 이 전체 단면에 받는 압력이다. 그래갖고 사실 저 P는 토탈 프레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압력이죠. 전압력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재료학에서는 그래서 A분의 P로 씁니다. 시그마는 자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고 여기 이제 스트레인 요거 스트레인 요것은 뭐냐 그러면은 원래 길이 L로 했을 때 변화된 길이 이것을 바로 엘롱게이션 그래서 스트레인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식하고요. 여기 있는 이식이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식이 있고요. 자 이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지금 시그마 같죠. 시그마 이꼬로 A분의 P 자 이것은 엘롱게이션 뒤에 요거 탄성 개수고 곱하기 L분의 델타 L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정합성을 얘기를 하려고 제가 쓴 건데요. 바로 여기서 델타 L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PL A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합성을 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이 역학의 3대 원리에서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거 이걸 계속 이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료화 들어가는 어떤 개념을 딱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자 교재 다시 들어갑니다. 교재. 자 교재 가면 재료효과의 정의 나와 있죠. 그 보시게 되면은 외력의 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와 강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치수, 형상 이것을 결정한다. 이것을 재료역학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역학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가정, if, 그죠? if 가정을 하는데 자 첫째는 다룬 재료는 바로 그렇죠. 연속적이며 고체다. 연속적이다. continuous and 고체다. continuous한 고체, 연속체이며 고체인 것을 다룬다. 재료는.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재료는 균질이며 등방성을 가지고 있다. 균질, 지니우스. 그 다음에 등방성은 아이소 트로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는 외력에 대해서 내력이 발생하고 외력이 제거되면 내력도 소멸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재료, external force, 그렇죠? force.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internal force. 이런 개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재료의 외력에 대한 변형은 탄성 한도, 그렇죠? 탄성 영역, 탄성 한도, 엘라스틱, 탄성 한도 이내에서는 외력에 비례하고 외력을 제거하는 변형을 소리한다.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력 있죠. 외부 힘 주는 거 있죠. 이것이 없으면은 내력, 스트레스 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다섯 번째는 이게 중첩의 원리라고 써 있죠. 중첩의 원리인데, 자, 중첩의 원리는 재료가 하나의 외력을 받을 때 외력이 분력으로 각각 작용할 때 발생된 결과는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전압력, 토탈 압력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료의 작용은 외력 또는 모멘트, 작용하는 외력 또는 모멘트. 이것을 이 외력과 등가의 외력 또는 모멘트와 같은 부분에 작용한 것을 치환하여 이 부분에 충분히 떨어져 있는 위치 단면에서의 바로 변형률, 응률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정합도 있죠. 저걸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섹션 로드, 하중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인간 사회에서도 로드를 받네, 로드를 주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힘을 주었다. 뭔가 예를 들면 뭐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토탈 프레셔 얘기하니까 힘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로드 바로 외력에 대해서 하중이 있어요. 이것은 각 부재에 바로 작용하는 힘,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반력은 거기에 대한 그렇죠? 외력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죠. 그래서 각 부재에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력, 바로 외력에 대한 물체 내부의 저항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 외력이 없으면 내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력을 주는 거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이거를 가는 겁니다. 자, 응력이 바로 내력의 일종으로 외력에 대해서 물체 내부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내력 같은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로드를 주는 거 그거를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분포 방식에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분포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점, 한 영역에 하는 바로 집중하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상태에 따라서 정화중이 있고요. 동화중이 있어요. 자, 정화중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동화중입니다. 그래서 동화중은 이건 다이내믹 로드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화중은 시간이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를 바로 이 동화중,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하중을 동화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화중에는 활화중, 충격하중, 이동하중이 있습니다. 활화중에서는 반복하중과 교본하중인데요. 반복하중은 뭐냐면은 하중의 로드의 크기 하고 방향 있죠. 이게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되풀이 되는 거를 반복 하중이라 하고요. 교본 하중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교대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막 변화되면서 바로 변화가 되면서 인장하고 압축, 뭐 이제 당기는 거 인장, 누르는 거 압축이죠. 인장 압축 능력이 상호 연속적으로 연속해서 막 되풀이 되는 그런 것을 교본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 하중의 얘는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거는 반복 하중이고 근데 교본 하중은 복동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격 하중이 있어. 자, 충격 이거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작용한다. 그게 뭐냐면 극히 짧은 시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물체 탁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해머를 이렇게 땅 때리든지 이런 거 충격 하중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 하중이 있어요. 트래블링 로드인데 물체 상황에서 이동하면서 작용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동 체인, 롤러 이런 거 있죠. 체인, 롤러 아니면 뭐 벨트로 된 거라도 이런 것들은 다 이동 하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